청동은 조형물의 의뢰에 따라 그때마다 맞게 용해야 한다. 배합 비율에 따라 청동의 색과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굵기와 색은 주석의 비율로 결정된다. 주물 공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용해로 작업. 금속을 적절히 넣어 규정치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랜 주물 경력을 가진 숙련공의 몫이다. 무섭죠, 저거 할 때는. 왜요? 이게 이 차가운 게 들어가면은 폭발해요, 폭발. 펑펑 터요? 네. 엄청 많이 돼. 이게 물 묻은 거 집어넣으면 완전히 막. 용해로에 녹고 있는 쇳물의 온도는 1200도 이상. 쌀쌀한 날씨에도 견디기 힘든 열기다. 1200톤. 베테랑에게도 쇳물 작업은 매 순간 전쟁이다. 아주 작은 이물질 하나에도 용해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사용하는 금속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찌꺼기. 이물질이 나오잖아요, 자동차가. 불순물이 남은 상태로 쇳물을 부을 경우 불순물로 인해 조형물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 용해로의 온도가 1300도가 되면 청동 주물 작업이 시작된다. 주물 작업에 도간이라 불리는 쇳물 바가지를 이용한다. 쇳물이 담긴 도가니의 무게는 80kg. 둘이 들기에도 만만치 않다. 무게도 무게지만 고온의 쇳물을 다루다 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쇳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작업자 간의 호흡이다. 형틀의 쇳물 구멍은 2곳. 직경이 약 10cm에 불과한 주입구로 4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쇳물을 부어야 한다. 한 번에 보여요. 안 보면 끝이면 거기가 따로따로 붙어갖고 용져버려야 돼. 조형물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쇳물 작업은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신 거죠? 예, 여기서 시작해 다 만들어갖고 저쪽으로 주문을 빼주면 저기서 시작하고 이 파트가 제일 힘든데. 쇳물이 들어갈 형틀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작가가 의뢰한 원형을 형태나 크기에 따라 조각낸다. 크기가 크거나 곡선으로 꼬인 형태는 형틀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도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잘라가지고 이제 가다를 떠갖고 나중에 용접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자르면 되돌릴 수 없는 원형. 때문에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조각난 주물은 최종 용접으로 다시 이어붙여 완성된다. 쇳물을 붓기 위해서는 모래 형틀부터 만들어야 한다. 원형을 덮었던 모래를 반으로 분리하면 모래틀 안쪽에 원형의 음각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 5mm의 찰흙을 붙이고 모래를 채우면 원형과 똑같은 모래 원형이 만들어진다. 이어 찰흙을 분리하면 최종적으로 청동이 들어갈 자리가 완성된다. 형틀 작업에는 돌을 빻은 규사 또는 하천의 고온 모래가 사용된다. 자연 모래는 인공 모래보다 입자가 둥글어 주조성이 더 좋다. 첫째 건 모래, 이자 거는 돌가루. 돌을 빻아 큰 돌을 막 그냥 자갈만에 해갖고 계속 빻는 거야. 그렇게 키로당 한 70원 가지고 1kg에. 형틀은 곧 조형물의 표면이 되기 때문에 고온 입자의 모래를 사용한다. 모래에 특수 약품인 경화제를 섞어준다. 경화제가 섞인 모래는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샘물에도 타지 않는다. 형틀을 만드는 작업은
비교적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간다. 먼저 조각낸 원형에 경화제를 섞은 모래를 덮는다. 경화제의 양에 따라 모래가 굳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시간 사이에 굳는다. 때문에 형틀 작업은 지체할 겨를 없이 서둘러 진행된다. 굳으면 이게 다시 깨지고 이래갖고 굳기 전에 이렇게 딱딱 안치를 해야 되니까 좀 서둘러서 하는 면이 좀 있어요. 충분한 두께가 되도록 모래는 재벌 바르기를 반복한다. 겉 형틀 만드는데 반나절의 시간이 흘렀다. 모래가 굳은 후 원형을 덮었던 모래 형틀을 반으로 분리한다. 모래 형틀 사이에 덮여있던 조형물 원형이 자연스레 빠진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원형의 모양이 형틀 안쪽에 음각으로 반쪽씩 만들어졌다. 이제 원형은 필요 없다. 굳는 과정에서 모래틀에 엉겨붙은 원형의 잔해들을 말끔히 제거한다. 원형이 음각으로 새겨진 모래틀을 겉 형틀이라 부른다. 겉 형틀이 완성되면 모래로 원형인 속 형틀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진다. 5mm의 일정한 두께의 찰흙을 겉 형틀에 새겨진 원형 음각에 균일하게 펴 바른다. 바르는 찰흙 자리가 최종 샘물이 들어갈 공간이 된다. 두께, 쇠 두께 넣는 거 이게 쇠 두께. 아, 써줄게. 이거를 이제 넣어갖고 여기 또 모래 해갖고 이걸 빼내. 그럼 빼내면 이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샘물 들어가는 거예요. 찰흙을 바른 후 겉 형틀을 서로 합체했다. 겉 형틀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모래를 빈틈없이 채운다. 보지 못하는 채 감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베테랑 작업자들도 실패 확률이 높은 까다로운 작업이다. 모래가 굳으면 겉 형틀을 다시 분리한다. 원형의 음각 모양의 모래가 채워져 원형과 똑같은 모래 원형이 만들어졌다. 복잡하게 모래 원형을 만드는 이유는 쇳물을 부으면 원형 자체가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쇳물에도 견딜 수 있는 원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모래 원형인 속 형틀. 쇳물을 받을 겉 형틀이 모두 만들어졌다. 속 형틀을 만드는 일은 겉 형틀 작업보다 몇 배 까다롭다. 몇 번까지 다시 해본 적 있으세요? 하다 보면 어쩔 때는 3번까지 3번. 그렇게 돼요. 이게 잘 안 나와서요? 이게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버리면. 겉 형틀과 속 형틀이 완성됐지만 곧바로 쇳물을 부을 수 없다. 모래와 쇳물이 들러붙기 때문이다. 때문에 열을 차단해주는 특수용에 도용제를 꼼꼼히 바른다. 그리고 불로 바로 건조시킨다. 건조를 통해 모래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불에 타지 않는 내화성도 강화된다. 도용제를 칠하는 일과 불로 건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래가 쇳물에 들러붙어 조형물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표면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겉에 보이는 산이에요. 이제 얼굴. 그러니까 이건 곱게 나와야 되고
저거는 이제 몸 안에 있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좀 거칠어도 돼요. 겉 형틀은 쇳물을 부었을 때 조형물의 겉 표면이 된다. 때문에 겉 형틀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알코올성 도형제를 바른다. 반대로 속 형틀은 쇳물을 부었을 때 조형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안쪽 면이 되기 때문에 흑연, 숯, 활석 등이 섞인 도형제를 바르기도 한다. 형틀 하나에 쇳물을 붓기 위해 총 4면의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조형물이 크거나 곡선이 많을수록 조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형제를 바르는 일도 만만치 않다. 겉 형틀에 속 형틀을 합치면 5mm의 틈이 생긴다. 바로 겉 형틀에 붙였다 떼어낸 찰흙자리다. 이 5mm 공간에 쇳물을 부으면 실제 조형물과 똑같은 크기의 조형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드디어 형틀 합체 작업이다. 이때 쇳물을 부었을 때 형틀이 터지지 않도록 꼼꼼히 합체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만 불일치해도 형틀이 부서질 뿐 아니라 쇳물이 잘못 들어가면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쇳물 부으려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쇳물 부을게요. 쇳물 주입구만을 내놓은 채 합체된 형틀은 작업장 바닥에 땅을 파고 묻는다. 형체가 크면 세워서 쇳물을 부어야만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제 바빠지는 곳은 용해로다. 길고 복잡했던 형틀 작업. 쇳물만 무사히 부으면 작업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 이거 섞어야 된다. 그렇죠. 샘물을 볼 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다의 이제 마지막 공정 아닙니까?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샘물을 얼마큼 잘 푸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좋고 나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꼭 회사에 있을 때에는 꼭 나와보죠. 그래도 가장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형물의 상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드디어 쇳물 주입 작업이 시작된다. 무겁고 뜨거운 쇳물에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 고온의 쇳물을 다루다 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쇳물 도가니는 2명의 작업자가 함께 옮긴다. 때문에 작업자 간의 호흡이 우선이다. 조형물 형틀의 쇳물 구멍은 2곳. 직경이 약 10cm에 불과한 주입구로 4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쇳물을 부어야 한다. 붓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쇳물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 4사람이 꼭 한 명인 것처럼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매캐한 연기가 공장 안을 가득 메웠다. 쇳물 주입 작업이 무사히 끝났다는 신호다. 비로소 전기로에서 벗어난 용해 담당 안승환 씨. 여름에는 막 땀이 줄줄 흘리거든. 저도 옛날에 몇년 전에 이거 길거잖아. 작업을 더욱 고되게 만드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쇳물이다. 뜨거워요. 여기서 쇳물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막 튀면은 신발로 들어가도 이 쇳물 도가니를 못 놓는다고요. 그거 엎어지니까. 그래서 이러려고. 뒤어서 그냥 버티고 하는 거예요. 하나. 쇳물을 부은 지 2시간 후. 쇳물이 응고되는 시간에 맞춰 모래 형틀을 제거하는 탈사 작업이 이어진다. 모래와 철근, 쇳물이 합쳐진 형틀은
중장비가 동원돼 이동된다. 일차로 굴삭기가 겉 형틀을 제거한다. 5mm의 청동 주물만을 남기고 모래와 철근은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모래와 주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형틀과 주물이 분리되자 망치질이 시작됐다. 쇳물 주입구나 철근, 주물과 상관없는 부분을 망치로 쳐서 분리해내는 것이다. 망치질이 계속될수록 쉴 새 없이 모래와 철근이 쏟아져 나온다. 망치질만으로 단단한 주물에서 모래와 철근을 분리하는 일은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물 공정 중 육체적으로 가장 고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망치질도 힘들지만 더 고된 것은 주물에 남은 뜨거운 열기다. 탈사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모래먼지.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모래틀을 제거하는 일은 녹록치 않다. 따가하게 켜대. 아, 몇 번 터치면 나오는데. 이렇게 막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몇 번 터치면 나와. 아니야, 몇 번 치면 나와. 얘 어디 갔어? 켜대. 하지만 작업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모래가 식어 굳기 전 탈사 작업을 끝마쳐야 한다. 원래 샘물 부은 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볶고 다 부셔야 되니까. 매일 깨면 더 안 깨진다고요. 이게 식어버리면. 오늘 그래도 잘 빠지는 편이에요. 보통은 한 몇 시간 있다가 빼는 게 가장 좋으세요? 뭐 2시간 정도 지나면 너무 뜨거운 건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식었을 때. 주물의 표면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매질도 주의해야 한다. 주물에 생긴 흠집은 곧 완성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물에 붙은 모래를 털어내자 주물이 제 모습을 확연히 드러낸다. 매질이 계속될수록 온몸은 먼지와 재로 뒤범벅된다. 수백 번의 매질을 반복한 뒤 한 차례 작업이 끝났다. 우직하게 일하는 그들에게도 탈사 작업은 녹록치 않은 작업이다. 아, 힘드니까 쉬야지. 저 원래 식 패는 날에 힘든 날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식 빼는 날은 땀 흘려서 안 돼. 시원하게. 모래가 굳으면 더욱 힘들어지는 탈사 작업. 짧은 휴식을 뒤로 하고 작업을 재촉한다. 미나리 심을 제일 많이 쓰시나 봐요. 네? 미나리 심을 제일 많이 쓰시나 봐요. 아니, 이놈 들고 한번 쳐봐라고. 이거 얼마나 무거운데. 이거. 몇 번 치면 그냥 땀나고 그래. 어깨는 안 아픈데 팔이 아프지. 여기가 고집병이야, 고집병. 일자가 아닌 곡선을 이룬 주물일수록 탈사 작업은 더 애를 먹는다. 때문에 처음 원형을 조각낼 때 이런 점까지 고려해 자르는 것이다. 탈사 작업에서 남은 철심과 쇳물 주입구는 세공부로 넘어가 그라인더로 제거한다. 기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고집스러움. 청동에 천년의 숨결을 불어넣는 극한의 승부사들. 주물이 말끔해졌다. 조각난 상태와 다듬어지지 않은 모양 탓에 아직은 완성품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 조형물. 청동 조형물이 막 주물되어 나오면 광택을 지닌 갈색을 띈다. 아니, 이런 색깔이 좋은 거예요.
뿌기스로 뭐 이거 있잖아요. 전기가 있어가지고 동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좀 안 좋을 땐 어떤 색이 나와요? 노란 색깔도 나오고 넓기리 하네. 청동이 대기에 노출되면서 습도와 온도, 대기 오염에 따라 갈색에서 칙칙한 검은색으로 결국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크기가 큰 주물은 그 무게도 만만치 않다.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다음 단계로 이동시킨다. 조형물 제작 공장에서 몇 안 되는 기계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탈사 작업이 끝나면 세공 작업이 이어진다. 쇳물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붙은 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하는 것이다. 사람 거 이런 거 이제 이 지저분한 흙 작업할 때 힘들 때. 세공 작업의 시작은 청동 조형물에 붙어있는 재와 먼지를 청소하는 일이다. 청동 제품의 세척에는 모래가 사용된다. 고압으로 모래를 분사해 청동 표면에 붙은 먼지를 매끄럽게 씻어낸다. 고압으로 분사돼 나오는 모래는 유리창을 깰 정도로 압력이 세다. 모래에 씻겨나가는 재와 먼지, 조형물에 부딪혀 나오는 모래가 작업자를 괴롭힌다. 청동의 표면 청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세공 작업이 시작된다. 그라인더를 이용한 청동 연마 작업, 실내 작업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그라인더 작업 때문에 작업자들은 늘 소음에 시달린다.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건 소음만이 아니다. 연마 작업에 수북이 깎여 나오는 쇳가루 때문에 작업 중 마스크는 필수다. 작업자의 손길이 지날 때마다 청동 조형물은 황금색에 가깝게 반짝인다. 조형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세공 작업. 섬세한 표현에 있어 인물상은 특히 어려운 작업으로 손꼽힌다. 이목구비와 표정을 청동을 깎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는 작업. 그중 세종대왕 세공은 경력 40년의 베테랑도 3번 실패한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주물 과정에서 조금 덜 나왔어요. 생각보다. 어떤 부분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터치가 덜 나온 거죠. 이런데 간지가. 간지가 약간 이렇게 뭐 미꿔졌다고 그럴까요? 이런 좀 미꿔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물을 잘 입은 거죠, 완전히. 처음부터. 요건 놔두고 다시 갖다 떠가지고 용해를 해서 다시 부어가지고 세공을 이제 잘 했죠. 이전보다는 이제 훨씬 더 깔끔하고 정밀하게 나왔어요. 조형물 제작만큼 중요한 게 사후 관리다. 오늘은 현장 작업이 많다. 공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작업 장비를 빠짐없이 챙긴다. 저번에 설치해준 거 상황은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조금 미비한 데가 있어갖고 설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광화문 광장.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설치 작업을 마친 지 일주일. 긴급 호출은 처음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함께 설치한 혼천이. 왜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홍천이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잘 정상적으로 만들었는데 애들이 이 손을 넣어갖고 이건 다친답니다. 다쳐갖고
사고가 계속 나니까 이것을 그냥 고정을 시키자고 그러네요. 원래가 이거 별자리 거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다행히 제작상의 문제가 아닌 조형물의 용도 변경 작업이다.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설치한 혼천이를 안전상의 문제로 고정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고 작업에 몰입하는 박상규 사장. 조형물 제작의 철칙은 의뢰가 들어온 원형을 그대로 만드는 일이다. 고정 작업 역시 조형물 작가에게 고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작업한다. 아니 저거 떨어지겠다. 한쪽 밖으로는 안 되겠는데? 요쪽에서 세워야 된다니까. 여기는 안에서 여기에서 현장 작업은 제한된 공간 탓에 작업이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현장 작업은 베테랑 작업자들의 몫이다. 역사적 조형물은 건립 기준에 따라 고증을 통해 업적을 평가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세워질 수 있다. 때문에 조형물 중에서 역사적 조형물 작업은 흔하지 않은 작업 중 하나다. 작업에 신중을 기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장 작업은 실수가 곧 완성품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새로 만든 것보다 이렇게 와서 한 게 더 어려워요. 이게 훨씬 옆에 안 다치고 해야 되니까. 예, 처음에 만드는 것보다. 예. 이게 와서 이렇게 만지는 게 더 훨씬 신경이 더 쓰이고. 설치 후의 작업은 부담되는 일이다.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본천이. 그만큼 현장 작업에도 신중을 기한다. 혼천이 고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현장 작업에서 안고 있던 걱정과 부담을 한 번에 씻어내는 깔끔한 작업이었다. 세종대왕 동상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너무 인자하고 너무 멋있고 좋아요. 역사적인 동상 작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조형물 작업자로서 흔한 일이 아니다. 이거 운이 좋은 거지. 이거 어떻게 해요? 고생 많으셨죠, 동안? 이거 하면서 3개월 동안 안전히. 어디 있으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을게요. 3개월 걸리. 세종대왕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작업자들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다. 작업자들이 이동한 곳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한 업무단지. 설치 작업을 마친 조형물들이 중공검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공개했다. 총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건축비 0.7%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도시 곳곳에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는 이유인 셈이다. 이건 청동의 색깔을 입혀놓은 거예요. 실제 사람처럼 청동에 페인팅 작업을 한 작품들이다. 저 밖에 오니까 아줌마가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네. 아줌마가 물속에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어. 청동은 표면에 녹에 의한 색상이 정착되면 더 이상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야외 조형에 적합하다. 조형물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제자리가 있기 마련이다.
제품도 이 공장에 있을 때하고 이 밖에 실내 같은 데 놔두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휴식처가 돼줄 것이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형물을 만들어 온 박상규 사장. 그에겐 조형물에 대한 신념이 있다. 디자인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아, 그러면은 영역 침범이 될 거예요. 보는 건 하지만 만들기는 저희들은 그쪽의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직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어발식으로 이거였다 저거였다 하면은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되려면 한 가지만 끝까지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이 설치된 도시는 미술관과 다름없다. 조형물을 만드는 이들 역시 장인이 아닐까. 아침부터 작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일손이 부족한 탓에 쇳물을 붓는 시간엔 공장 식구 12명이 모두 일손을 놓고 쇳물 작업에 동원된다. 형틀에 쇳물을 붓는 순간 갑자기 쇳물이 형틀을 뚫고 흘러넘친다. 놀란 작업자가 급한 마음에 발로 막아보려 한다. 위험천만한 순간이다. 용해로가 가득 차면 650kg이 된다. 이 양을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 작업은 매번 긴장되고 고된 일이다. 형틀이 터질 경우엔 조형물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큰 걱정이다. 아까 그 합상을 잘못 해갖고 그 약간 벌어져서 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안 나올 확률이 있는 건가요? 아니 뭐 빨리 막았으니까 확률은 없는데 그래도 큰 물건 할 때 세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부상자도 피해도 없이 끝났다. 원형틀에 1300도의 쇳물이 부어지면 불이 난 듯 불꽃이 뿜어져 나온다. 예고 없이 날아드는 불꽃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쇳물 앞에선 경력자도 늘 조심한다. 형틀 안에 부은 쇳물이 굳으면 청동 조형물이 완성된다. 주물 작업은 먼저 원형을 덮었던 모래를 반으로 분리하면 모래틀 안쪽에 원형의 음각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 5mm의 찰흙을 붙이고 모래를 채우면 원형과 똑같은 모래 원형이 만들어진다. 이어서 찰흙을 분리하면 청동이 들어갈 자리가 완성된다. 주물은 10단계의 세공 과정을 거쳐 조형물로 완성된다. 본격적인 세공은 주물의 표면 연마 작업으로 시작된다. 그라인더로 주물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은 형체를 잡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나오는 색가루 양만 40kg 정도다. 표면을 갈아내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색가루 먼지. 연마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은 색가루로 뒤범벅이 된다. 유난히 먼지가 많이 날리는 세공 작업. 때문에 먼지를 줄이기 위해 2시간마다 몸에 붙은 쇳가루를 털어내고 작업장을 청소한다. 여기는 하루 종일 먼지, 1년 내내 먼지를 맞고 사는데 되게 건강하시네요. 그래도 폐 이상 없는 거 보면 참 이상해. 1년에 한 번씩 검사 가주세요. 네, 아무 문제 없으세요? 네? 아무 문제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연마 작업에 앞서 세공부의 서인호 씨가 청동 표면에 무언가를 바른다. 뭐예요?
소요. 소 잘 갈려요. 아, 이걸 하시면요? 네. 절상용 초를 바르면 모래가 끼지 않고 표면이 부드럽게 깎인다. 때문에 세공이 서툰 작업자들이 표면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라인딩 작업이 끝나면 합체 작업자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몸통과 다리, 귀, 꼬리로 세분화시켜 총 10조각으로 나눠져 작업했던 말. 조각들을 합체하면 웅장한 말이 될 것이다. 합체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조형물을 작품의 도면을 보고 합체해야 하는데 세분화가 많이 됐거나 추상적인 조형물은 조각의 제자리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다. 또 합체 과정에서 조형물의 수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오랜 조형물 제작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때문에 합체 작업은 경력 40년 차인 베테랑 천종수 씨의 몫이다. 주물에서 조형물로 탈바꿈하는 작업. 합체 작업은 조형물 작업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합체 작업은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말의 몸통을 합치는 걸로 시작됐다. 어긋남 없이 이음새를 연결하는 일은 숭룡공에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음새 부분을 맞추는 작업에 따라 조형물의 완성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음새는 모두 용접 작업을 통해 고정시킨다. 용접 불꽃의 적외선과 자외선을 막기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만 눈의 피로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몇 시간이 따로 없죠. 하루 종일이라도 하고 이틀이라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할 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 연습할 때 물이 좀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네. 조금은 아무래도 필요하죠. 계속 집중해야 되니까. 용접 불꽃의 순간 온도는 6,000도를 넘는다. 만약 보호 장비가 없다면 화상을 입을 정도다. 용접은 주물의 내부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를 용접하는 일은 더욱 힘이 든다. 더구나 작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작업이 녹록지 않다. 세공 작업을 마친 완성품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조형 작품으로 설치만을 남겨두고 있다. 모두 천종수 씨의 손을 거쳐 완성된 작품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작품으로 그는 인물상을 꼽는다. 사람의 표정이 다양하듯 이목구비와 표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작업은 섬세함이 요구된다. 눈, 요 이쁘 같은 거, 요런 부분이 원래 저거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거. 얼굴이 제일 중요해요. 작업은 작가의 의도대로 모두 이뤄진다. 인물상은 작가분이 뭐 이런 터치 하나라도 조금 잘못됐으면 지적하면 우리가 다시 제공하고 그래요. 그러실 때는 어떠세요? 사람이니까 빼먹을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드려야 되니까. 숭룡공은 지문과 같은 섬세함까지 표현할 수 있는 기술로 조형물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작업실 한켠에선 세공을 마친 조형물의 도색 작업이 한창이다.
세공을 마친 청동은 황금빛에 가깝다. 청동은 화공약품인 산과 불에 의해 변색이 가능하다. 페인트 작업 없이 불의 세기와 산의 배합에 따라 12가지 이상의 색깔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자체적으로 표면을 부식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색이 오래 가는 거죠. 페인트는 벗어지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부식을 시키는 거예요. 청동은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색상을 내기 쉽다. 청동을 인위로 산화시켜 다양한 색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한 번 정착된 색은 쉽게 변색되지 않는다. 산을 이용한 도색 작업은 화공약품인 만큼 위험이 뒤따른다. 산에 의해 호흡기와 손에 화상을 입거나 약품의 피부가 벗겨지기도 한다. 청동이 재색을 입은 후에는 왁스를 꼼꼼히 바른다. 색깔을 보존하고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시간의 작업을 거쳐 수십 년의 세월에 부식된 듯 자연스러운 빛깔로 변했다. 그 사이 합체 작업 중이던 말이 모양새를 반쯤 갖춰가고 있다. 작업이 반쯤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 점검은 필수다. 말의 수평을 앞뒤 모두 꼼꼼히 확인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다리가 이제 반쯤 섰나 봐야죠. 근데 이발이 좀 많이 떴어.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뛰어가지고 다시 해야지. 아, 그래서 해야 된다. 작업이 지체될 난감한 상황.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합체 작업에서의 실수를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만큼 까다로운 작업이다. 오히려 한쪽 다리만 재작업하면 되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지체 없이 분리 작업을 서두른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한다. 조금의 결함도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움. 재작업은 성공적이다. 말에 마지막 합체만 남겨둔 상황. 3m에 달하는 말 높이에 작업이 쉽지 않다. 몸통 위에 간이로 말 두상을 올려놓고 맞지 않는 부분을 표시해둔다. 손봐야 할 곳이 꽤 많다. 이게 들어간 거 퍼내고 좀 많이 닿는 부분 좀 가을 거 표시하는 거. 각이 맞지 않아 비틀어지고 이음새 틈도 넓은 상태다. 조형물 제작 공장에선 기계보다 정확한 것이 사람의 감각이다. 기계의 도움으로 작업은 편해졌지만 순영공에게 기계는 연장일 뿐이다. 모든 과정이 오롯이 사람의 손을 거쳐 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라인더와 망치질 몇 번으로 말 두상이 제자리를 찾았다. 말 두상을 고정하는 것으로 합체 작업은 끝났다. 드디어 10개의 조각이 맞춰져 3m 높이의 웅장한 말이 완성됐다. 고된 하루 작업이 끝났다. 작업의 마무리는 어김없이 청소다. 하지만 여느 작업장과 다른 점은 경로 우대가 없다는 것이다. 청소를 다 같이 하시네요. 동력 있으셔서. 다 같이 해야지. 일이 험하고 고되다는 이유로 후배 승용공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진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쫄사구만 했는데 요즘은 또 맞아요, 담으면. 아, 옛날에 쫄사구들만 했어요? 아, 우리 어렸을 적에 쫄사구들만 했지. 근데 왜 지금은 하세요, 이사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두 번 고생하는 거야. 시대가 가지고. 조금 덜어주긴 하지. 이들에게 토요일 퇴근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끝난 시간이 제일 좋아요. 즐거운 시간. 먼 거리 탓에 작업자들은 모두 공장에 딸린 숙소에서 생활한다. 토요일, 일주일 만에 집으로 가는 날이다. 일주일치 밀린 빨랫감이 보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묵직하다. 한번 뭐 안경을 입맛이 집사람이 해주는 거 좀 맞지. 뭐라도 한 가지라도 찌개 한 가지라도 찌개 해서 딱 거기다 이제 소주 한 닦아리 하는 게 딱 취미지 뭐. 그리움과 고단함이 가득 쌓인 하루. 고단함을 남겨둔 채 그리운 가족에게 간다. 내일도 쇳가루 가득한 현장이 이들을 기다릴 것이다. 아침부터 천정수 씨의 손길이 분주하다. 합체를 마친 말의 용접 부위를 갈아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용접으로 생긴 흉터와 이음새 모양을 그라인더로 흔적도 없이 갈아내는 작업이다. 이번 작품은 각선이 살아있는 말이다. 손 잡으려고 해요, 손. 그라인더로 각선을 잡는 게 중요하다. 원형과 똑같이 말 전체에 선과 각을 표현한다. 작업이 마무리 단계일수록 더욱 집중해야 한다. 실수에는 곧 처음부터 작업이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보자가 혼자서 넉 달을 할 작업을 천정수 씨는 2주 만에 끝마쳤다. 말세공에 사용된 그라인더 종류는 5가지. 위치와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로 바꾸며 작업하는 경력 40년의 조형물 세공 전문가 천정수 씨. 60의 나이에 무거운 장비를 들고 하루 8시간씩 하는 작업. 힘이 들수록 묵묵히 작업에 몰두한다. 드디어 세공 작업이 끝났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청동말이 완성됐다. 세척을 위해 말을 야외로 이동시켜야 한다. 길이 4m, 높이 3m, 무게 1톤. 크기와 무게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천장 크레인을 동원해 이동시킨다. 세공 과정에서 묻었던 쇳가루를 물로 씻어낸다. 뭐래요? 때도 벗기고 색깔도 고루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좀 진한 데는 좀 더 문지르고. 6명의 주물팀과 6명의 세공팀이 한 달 동안 묵묵히 땀 흘린 결과 청동말이 탄생했다. 곧 공원에 설치돼 조형예술품으로 제 몫을 다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금속에서 청동 조형물로 태어나는 공간. 하나뿐인 조형 작품을 만들어내는 자부심이 고된 작업도 있게 만든다.
내가 해서 세우는 거 있으면 친구한테 저거 내가 한 거다. 나는 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내가 한 거다. 이렇게. 1300도의 쇠물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쇳가루와 소음에 맞서 청동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